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갑 조홍천 의원입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 모두의 박수를 받는 국정 운영을 해주실 것으로 확신을 갖고 있었고,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드시는데 미력이나마 보태려고 현마지로를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투명하지 않은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음지 권력의 발호에 맞서다가 역부족으로 도중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국기문란사범으로 몰려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고 국민들께 참여하는 심정으로 을로서 살다가 야당을 통해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호소를 뿌리치지 못하고 지금 야당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굴곡진 역정만큼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대정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또 과거 미국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때 특별검사 관련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종합을 하자면은 내 편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국사범으로 단정을 하고 있는 그런 태도, 이러한 이중잣대야말로 권력에 의한 폭력이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국기문란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표를 보면 뭐 특별검사 얘기가 나오고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오는데 서로 뭐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다른 제도고, 지금 기본적으로 공직자든 누구든 신분과에 불문하고 비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혹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거기에는 부당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하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29일 사표를 제출하고 출근치 않았던 특별감찰관이 영가 20일을 다 쓰고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어제부터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도대체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욕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사표 수리하면은 우수석하고 거치가 비교돼서 그런 겁니까?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제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뭐 제 생각에는 네. 사실이 무엇이냐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판단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사실 규명이요? 알겠습니다. 네,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주공화국의 이념은 법치주의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공정한 사법 절차에 대한 믿음으로 완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유정 전 부장판사, 홍만표, 진경준 전 검사장, 우병우 민정수석, 김수천 부장판사, 김형준 부장검사, 가히 올해 2016년은 범난의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불과 반년 동안 법조 비리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터진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여러 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참 초유이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최초지요.
뭐 그건 꼭 그렇게 초유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된 적이 예, 저는 그렇지만, 아마 최초인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2년도에 피의자를 구타해서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김정길 장관 그리고 이명재 검찰총장 동반 사퇴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스캔들이 터지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일로 법무장관이나 총장이 사의 표명하신 적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총리께서는 총장이나 장관 최소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원님 뭐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법무검찰에는 많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구성원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실수가 있고 또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 그래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검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는 아직 조사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검찰총장의 사과가 6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 방안이란 걸 발표한 게 최근 한 3번 정도 됩니다. 화면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감찰 강화, 2013년도 감찰본부 확대 개편, 2016년도 특임검사식 감찰 시스템 도입. 근데 본 의원은 저 자신도 검찰 출신이지만 감찰위원회, 감찰본부, 특임검사 이름만 바꿔가지고 국민을 눈속임하고 매번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안타깝게도.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조직이 그렇게 얄팍하게 눈가림하고 지금 문제만 넘어가겠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재발되는 건가요?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제도들 외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검사 제도가 지금 상설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검찰이 잘못된 부분들이 만약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수사가 되고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내사 종결이나 무혐의 처분했다가 당사자가 언론에 제보하니까 부랴부랴 특임검사를 임명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광준 부장검사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사건을 낚아채서 또 특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번에 김영준 부장검사, 경찰이 2번이나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2번 다 기각하고 사건 갖고 와라 빼앗아갔습니다. 정말 덮어주기 급급하고 들통나면 감싸기로 일관하는 검찰의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연 검찰이 자체 개혁하겠다 이 말을 믿어줄 국민이 있을까? 검찰의 자발적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저도 검찰 출신이지만 참 안타깝게도 힘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진정으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게 개인의 일탈이냐, 구조적인 모순이냐, 비리냐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경준 검사장, 김영준 부장검사 이 2분만 놓고 보면 주식을 주고 해외여행 경비대 주고 친척 일감 주고 또 개인사 뒤치다거리 말하기 힘든 그런 것까지 다 해줬어요. 이게 검사가 정말 무서운 존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가 아니면 왜 뒤치다거리 다 해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검찰의 제도에 의한 권한이 아닙니다. 검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잘못 사용하고 또 나쁘게 사용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강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향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범 정부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검찰에 있어 봤던 사람으로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검찰에 대한 인사 권한이 청와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민정수석이 눈밖에 나면은 승진은커녕 5년 내내 한직으로 전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고검장이라고 한들 윤곽근 특별수사팀장이 청와대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형식적인 임명권만 행사하는 국회가 추천하는 단 1인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야당의 주장이 일면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지금 검찰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바로 세우고 이것을 검찰이 스스로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한 검사, 특별검사제도나 또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하면서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도가 지금 고쳐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잘 적용을 해서 검찰이 바른 조직으로서 바로 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공감을 해주시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예, 총리께서는 일단 좀 들어가시죠. 법무부 장관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네, 장관, 잠시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최근 우수석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한번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 분야로 펼쳐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예, 여러 번 회자가 된 건데요. 이 사진을 가지고 특별수사팀의 수사 절대로 공정할 수가 없다. 특별수사팀 수사 의지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화면에 압수수색한 장면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압수수색은 그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일체 다른 고려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면 한번 또 보시죠. 다음 화면 좀 부탁합니다. 천신일 담철곤 회장과 또 주식회사 정강에 대한 의혹입니다. 주식회사 정강에 대한 의혹사항들, 제가 보기에는 천신일 회장이나 담철곤 회장이 기소된 혐의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천 회장에 대해서는 우수석이 직접 수사를 맡았다는데 남은 이렇게 하고 대인 추상, 직위 춘풍, 과연 우수석이 이런 자세가 온당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그 사안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을 하고 또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였고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 좀 봐주십시오. 한때 31위였던 우리나라 언론 자유지수가 지금 70위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하고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면 취재원이 보호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기자의 통화에 응하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그 수사의 과정에서 그 혐의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의 카톡 내용이 자신도 모르게 유출이 됐습니다. MBC 쪽 지금 수사하고 계십니까? 그쪽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보고사무규칙상 중요 사건은 장관에게 무조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국과 청와대 파견검사 간에는 수시로 전화하고 할 라인이 있지요. 장관도 모르시는 사이에 우수석한테 이 사건이 보고될 가능성은 없느냐 하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애초부터 인사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힘든 거 아닙니까? 이번 사건의 그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보고는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뭐 그럴 것입니다. 예, 화면 한번 더 줘봐 주시면. 우수석 사건은 제2항 특검 임명 요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자꾸 특검 말씀하시는데 장관께서 특검 요청하실 의향 없습니까? 지금 특별수사팀에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더. 이건 본 의원이 직접 들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의 하소연입니다.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못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소위 3인방과 가까운 법무부에 근무하는 부장 검사가 3인방의 인사청탁 심부름을 하고 이 정부 법무장관들도 그 부장만 따로 불러가지고 청와대 기류를 전해 듣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정부 법무부 장관은 지금 장관님 또 저기 앉아 계신 총리 딱 두 분이시니까 어떻게 전혀 없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감 때 계속 여쭙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암행어사 시절 임금의 측근들 처벌해달라고 올린 상소문의 일부입니다. 단죄할 때는 마땅히 임금의 최측근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민주공화국에는 그 누구도 법이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 수석,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까? 이번 사건 같은 사안이 발생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수석은 최소한 그 자리에서 물러나가지고 수사를 받는 게 도리 아닌가요? 그 타 공직자의 거취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화면 한번 좀 봐주시죠. 우수석은 정무적 책임을 질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정무직은 정무적 책임을 지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정무직이 정무적 책임을 질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우수석에 대해서 면책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과연 정무직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그 발언의 당부나 또 거취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예,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좀 나오십시오. 네. 작년 말과 금년 초 두 개의 재단법인이 설립됐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수백억에 달하는 거금을 쾌척했습니다. 화면 한번 좀 봐주십시오. 오늘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K스포츠 이사장 정동춘은 최순실 씨와 오래전부터 각별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 보셨죠?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고 그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는 얘기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야에 청와대를 드나들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고 작년부터 미르 K스포츠의 뒷배경으로 주목되었던 차은택이라는 사람도 최순실 씨와 각별하다고 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말씀 들은 거 없습니까? 저는 전혀 들은 게 없습니다. 과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 씨는 취임식 당시 대통령께서 입었던 340만 원짜리 한복을 미르 이사 김영석에게 직접 주문해가지고 대통령께 전해준 당사자라고 보도가 돼 있고 또 제가 최근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착용하시는 브로치, 목걸이, 액세서리도 최순실 씨가 청담동에서 구입해가지고 전해준 걸로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가 단순 의혹 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제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예. 우석은 온갖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사퇴를 거부합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왜 그런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멀리는 윤 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입니까? 만편까지 저로서는 나오고 전혀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에겐 영린이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영린이란 게 있다면 소신은 사라지고 충언은 국기문란이 되고 말 것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세상으로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한 정권의 실패가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 때문도 관료들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에 대한 일말의 연민이라도 있다면 꼭 성공하는 정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과 나라를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제 고언을 정치 공세나 국정 흔들기로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바른 길을 간다면 야당도 국민과 함께 옆에 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홍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왜 거치가 비교돼서 그런 겁니까?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제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네. 사실이 무엇이냐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42명이요? 알겠습니다. 네,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주공화국의 이념은 법치주의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공정한 사법 절차에 대한 믿음으로 완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유정 전 부장판사, 홍만표, 진경준 전 검사장, 우병우 민정수석, 김수천 부장판사, 김형준 부장검사, 가히 올해 2016년은 검난의 해, 범난의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불과 반년 동안 법조 비리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터진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여러 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초유이죠.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최초지요. 꼭 그렇게 초유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된 적이 예, 저는 그렇지만, 아마 최초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2년도에 피의자를 구타해서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김정길 장관 그리고 이명재 검찰총장 동반 사퇴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스캔들이 터지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일로 법무장관이나 총장이 사의 표명하신 적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총리께서는 총장이나 장관 최소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법무검찰에는 많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구성원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실수가 있고 또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 그래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검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는 아직 조사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검찰총장의 사과가 6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 방안이란 걸 발표한 게 최근 한 3번 정도 됩니다. 화면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감찰 강화, 2013년도 감찰본부 확대 개편,
2016년도 특임 검사식 감찰 시스템 도입. 근데 본 의원은 저 자신도 검찰 출신이지만 감찰위원회, 감찰본부, 특임검사 이름만 바꿔가지고 국민을 눈속임하고 매번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안타깝게도. 어떻게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조직이 그렇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갑 조홍천 의원입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 모두의 박수를 받는 국정 운영을 해주실 것으로 확신을 갖고 있었고,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드시는데 미력이나마 보태려고 현마지로를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투명하지 않은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음지 권력의 발호에 맞서다가 역부족으로 도중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국기문란사범으로 몰려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고 국민들께 참여하는 심정으로 을로서 살다가 야당을 통해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호소를 뿌리치지 못하고 지금 야당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굴곡진 역정만큼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대정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또 과거 미국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때 특별검사 관련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종합을 하자면은 내 편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국사범으로 단정을 하고 있는 그런 태도, 이러한 이중잣대야말로 권력에 의한 폭력이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국기문란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표를 보면 뭐 특별검사 얘기가 나오고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오는데 서로 뭐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다른 제도고, 지금 기본적으로 공직자든 누구든 신분고하에 불문하고 비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혹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거기에는 부당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 하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29일 사표를 제출하고 출근치 않았던 특별감찰관이 영가 20일을 다 쓰고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어제부터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도대체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욕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사표 수리하면은 우수석하고 거치가 비박하게 눈가림하고 지금 문제만 넘어가겠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재발되는 건가요?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제도들 외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검사 제도가 지금 상설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검찰이 잘못된 부분들이 만약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수사가 되고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내사 종결이나 무혐의 처분했다가
당사자가 언론에 제보하니까 부랴부랴 특임검사를 임명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광준 부장검사라고 있습니다. 그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사건을 낚아채서 또 특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번에 김영준 부장검사, 경찰이 2번이나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2번 다 기각하고 사건 갖고 와라 빼앗아갔습니다. 정말 덮어주기 급급하고 들통나면 감싸기로 일관하는 검찰의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연 검찰이 자체 개혁하겠다 이 말을 믿어줄 국민이 있을까? 검찰의 자발적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저도 검찰 출신이지만 참 안타깝게도 힘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진정으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게 개인의 일탈이냐, 구조적인 모순이냐, 비리냐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경준 검사장, 김영준 부장검사 이 2분만 놓고 보면 주식을 주고 해외여행 경비대 주고 친척 일감 주고 또 개인사 뒤치다거리 말하기 힘든 그런 것까지 다 해줬어요. 이게 검사가 정말 무서운 존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가 아니면 왜 뒤치다거리 다 해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검찰의 제도에 의한 권한이 아닙니다. 검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잘못 사용하고 또 나쁘게 사용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강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검찰에 있어 봤던 사람으로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검찰에 대한 인사 권한이 청와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민정수석이 눈밖에 나면은 승진은커녕 5년 내내 한직으로 전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고검장이라고 한들 윤곽근 특별수사팀장이 청와대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형식적인 임명권만 행사하는 국회가 추천하는 단 1인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야당의 주장이 일면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지금 검찰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의 카톡 내용이 자신도 모르게 유출이 됐습니다. MBC 쪽 지금 수사하고 계십니까? 그쪽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보고사무규칙상 중요 사건은 장관에게 무조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국과 청와대 파견검사 간에는 수시로 전화를 하고 핫라인이 있지요. 장관도 모르시는 사이에 우수석한테 이 사건이 보고될 가능성은 없느냐 하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애초부터 인사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힘든 거 아닙니까? 이번 사건의 그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보고는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 화면 한번 더 줘봐주시면. 우수석 사건은 제2항 특검 임명 요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자꾸 특검 말씀하시는데 장관께서 특검 요청하실 의향 없습니까? 지금 특별수사팀에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화면 다시 한번 더. 이건 본 의원이 직접 들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의 하소연입니다.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못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소위 3인방과 가까운 법무부에 근무하는 부장 검사가
3인방의 인사청탁 심부름을 하고 이 정부 법무장관들도 그 부장만 따로 불러가지고 청와대 기류를 전해 듣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정부 법무부 장관은 지금 장관님 또 저기 앉아 계신 총리 딱 두 분이시니까 어떻게 전혀 얘기 그런 없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감 때 계속 여쭙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암행어사 시절 임금의 측근들을 처벌해달라고 올린 상소문의 일부입니다. 단죄할 때는 마땅히 임금의 최측근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민주공화국에는 그 누구도 법이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 수석,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까? 이번 사건 같은 사안이 발생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수석은 최소한 그 자리에서 물러나가지고 수사를 받는 게 도리 아닌가요? 그 타 공직자의 거취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화면 한번 좀 봐주시죠. 우수석은 정무적 책임을 질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정무직은 정무적 책임을 지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정무직이 정무적 책임을 질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우수석에 대해서 면책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과연 정무직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발언의 당부나 또 거취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예,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한 노력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바로 세우고 이것을 검찰이 수술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한 검사, 특별검사 제도나 또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하면서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도가 지금 고쳐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잘 적용을 해서 검찰이 다른 조직으로서 바로 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공감을 해주시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예, 총리께서는 일단 좀 들어가시죠. 법무부 장관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장관, 잠시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최근 우수석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한번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 분야로 펼쳐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예, 여러 번 회자가 된 건데요. 이 사진을 가지고 특별수사팀의 수사, 절대로 공정할 수가 없다. 수사팀, 특별수사팀 수사 의지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화면에 압수수색한 장면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압수수색은 그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일체 다른 고려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면 한번 또 보시죠. 다음 화면 좀 부탁합니다. 천신일 담철곤 회장과 또 주식회사 정강에 대한 의혹입니다. 주식회사 정강에 대한 의혹사항들, 제가 보기에는 천신일 회장이나 담철곤 회장이 기소된 혐의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천 회장에 대해서는 우수석이 직접 수사를 맡았다는데 남은 이렇게 하고 대인 추상, 직위 춘풍, 과연 우수석의 이런 자세가 온당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그 사안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을 하고 또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였고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 좀 봐주십시오. 한때 31위였던 우리나라 언론 자유지수가 지금 70위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하고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면 취재원이 보호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기자의 통화에 응하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그 수사의 과정에서 그 혐의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